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우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다들 보셨죠? 물론 엄청나게 큰 폭등은 아닙니다만 오늘 보여준 이 1.7%의 반등, 이거 정말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의미가 저는 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15만 원 가격 있죠? 15만 원. 오늘도 그 가격에서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더라. 제가 짚어드린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주포가 딱 받쳐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에코프로 하나만 이렇게 반등이 만든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고체 관련된 2차전지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전고체 쪽은 강세로 전환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전날의 작전명이 전환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2차전지 업종 전체의 지지점을 전부 다 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 업종들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대로 고스란히 다 흘러가더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맥점을 짚어드렸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짧게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삼성 SDI를 보면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간 조정, 그러니까 횡보성 조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제 21선에 이 근접하는,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 횡보 조정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기간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포스코홀딩스 얘는 더 하더라고요. 얘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고 있죠?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올리더라. 포스코 DX 역시 얘도 어때요? 강한 양봉을 만들고 나서 이 깃발형 패턴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깃발형. 깃발의 모양을 한다고 해서 깃발형인데 이거 다 상승 지속형 패턴입니다. 거기에 맥점, 자, 보신 대로죠.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오늘 돌파 나와버렸죠. 수렴하고 돌파를 만들었고, 삼성 SDI도 제가 21선 반등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기간 조정 마무리됐다. 거기서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죠. 특히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21선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강반등. 가장 중요한 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이 15만 원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정이 시작될 때 이야기했던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것도 예측을 했지만 이 다음 지지 가격에 대한 것도 오늘까지는 맞춘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왔던 가격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21선 반등이 나오고 에코프로는 제일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1선까지 안 오고 반등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자, 그럼 에코프로 일단 15만 원을 찍고 오늘 오랜만에 양봉 마감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딱 반등을 시작을 할지, 아니면 세력들이 또 한 번 더 흔들지, 제가 보는 시나리오를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도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골고루 뿌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이 주포, 즉 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2차전지 쪽의 움직임, 이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이 바닥권에서 처음 올라올 때 있죠. 이때 어떤 게 강했어요? 그때도 이 에코프로 BM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BM이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결국 갈 때는 에코프로가 더 강할 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쭉쭉쭉 뻗어갔던 거죠. 근데 그때와 똑같다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에코프로 BM이 바닥을 다질 때 우리는 전략이 에코프로를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BM이 지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이 15만 원에 딱 찍고 꼬리를 달 때, 그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싹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때도 못 사고 이 앞전에도 못 사셨으면, 근데 에코프로가 사고 싶다, 오늘 사시라고 다 문자를 보내드렸죠. 1차 매수 하시라고. 왜? 이 자리 또 놓치면은 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주고 가면 좋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물론
좀 똑똑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분명 같이 BM까지 잡아 가셨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고 맞는 투자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에코프로는 딱 꼬리를 달고 이쁘게 마감을 해줬고 BM은 무려 3.2%, 3.7%까지도 올렸었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반등을 하고 마무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해석해요. BM이 먼저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먼저 첫 반등의 신호를 좀 알려주고 좀 길을 이렇게 터주면 그 뒤를 이어서 이 에코프로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 그림,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등 위치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도대체 어디서 반등을 만든 건지 이게 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21선에서 딱 반등이 나왔죠. 근데 보시면 이 앞전에는 이 21선에 온다고 해서 반등이 나왔나요? 깨지죠. 그죠? 반등이 안 나오고 깨졌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깨지냐? 아니죠. 이 앞전에는 비추세 구간입니다. 하나의 박스를 그리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평균, 말 그대로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각도가 생기게 되면 추세라는 걸 만들면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지지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이탈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종목들도 보자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때는 어때요? 조정이 깃발령 형태로 나오면서 깨지는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조정의 이 가격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횡보 조정이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대기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이런 횡보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때 이 21선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했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아니 코치님, 이거 에코프로는 21선에 닿지를 않던데요? 라고. 네, 당연한 거죠.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는 강한 놈이니까. 21선 근처만 오면은 이 대기 매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세력들이 그 가격까지 안 주고 바로 올려버리는 그 그림,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도 더 좋아요. 쉽게 말해서 조정을 깊게 안 주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뭐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실전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딱 세 가지의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이평선이 하나가 있으면 이평선을 찍고 반등을 한 놈이 있고, 깨고 반등한 놈이 있고요. 그리고 닿지 않고 반등한 놈. 딱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닫고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평균적인 움직임입니다. 평균적인 움직임. 평균값에서 닫고 반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깨지고 가는 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더라도 강하게 못 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3번의 경우인 닿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이건 정말 강한 움직임에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닿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한다. 에코프로가 오늘도 딱 그 대장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디테일하게 좀 분봉도 체크를 해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물론 에코프로는 이 노란 박스에서 아직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올라와야지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건데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방 경직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얘는 어때요? 오늘 종가상에서 머리를 올리고 마감을 한 거예요. SDI도 머리 올리고 마감했잖아요. 그죠? 비추세 계속 그리다가 저점 테스트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매도자가 없으니까 머리를 올리고 마감한 거죠. 홀딩스는 어때요? 얘는 이 진작부터 이 안착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셀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일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는 이제 내일 시가만 살짝 떠주는 그림이 나와도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 고가 추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건데, 시가만 살짝 떠줘도 단번에 이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수도 한번 봅시다. 왜? 어차피 2차 전지가 지수 따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똑같아요. 뭐 에코프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얘도 고가 추세에 대한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얘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고가 추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매가 났을 때 에코프로는 15만 원 지지를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는 솔직히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페이크를 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안착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했잖아요. 에코프로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내가 생각했던 이 페이크가 한 번도 안 나오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 전환점 시기에 더욱 가까워졌다. 오늘 코스피만 봐도 그렇잖아요. 코스피도 와 진짜 미친 거죠.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반등을 만들고 이 3일 동안 이동평균선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치더니 뭐가 나왔죠? 오늘 바로 또 고가 갱신을 하는 겁니다.
광기 시장입니다, 진짜로. 즉 시장도 지금 종목도 분위기를 만들고 있더라. 특히 뭐 오늘 보니까 뭐 코스닥 부실기업 뭐 퇴출 속도를 낸다. 정부에서 코스닥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뭐 이런 뉴스 뜨던데 이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는 이 정부에 대한 의지가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주가 부양을 이 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 규제도 어떻게 보면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결국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건데, 와, 이 부동산 자금도 들어오면은 이제 놀랄 노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 제가 경험했던 이 05년 때보다도 현재 시장이 더 강하다. 네, 지금 시장이 더 강하다 느껴지고. 자, 그럼 이 지수 오랜만에 또 지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매도 차트를 대입을 해서 보면 저는 그래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6,000포인트가 넘어가도 과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과열이 오면 조정이 나옵니다.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면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이땐 과열에 못 오고 기간 조정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지금 각도가 큰 3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6,000포인트가 넘어가도 과열 밴드까지는 아직 포인트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5,000포인트에서 돌파를 했네 만에 이야기하는데 벌써 5,500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한번 매도 차트로 보자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과열에 오면 제가 말하죠. 단기 과열에 왔다고. 그럼 기간 조정이란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과열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과열이 왔습니다. 단기 과열이에요. 조정이 올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조정이 나오죠. 자, 과열, 조정, 과열. 조정이 나왔어요. 다음 뭡니까? 다시 과열입니다, 과열. 시장도 에코프로도 좀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그 과열의 시대를 결국 만들러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방향성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결론을 내어보면 오늘도 에코프로를 팔지 말자 뭐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지지점에 지금 와 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 대장인 에코프로를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꼭 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도 뭐 에코프로를 팔지 말자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거래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도 전략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도 계속 같이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딩을 할지 뭐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신규 매수를 할지 이런 포지션들을 제 포지션을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난데 이제 뭐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열인 종목들 좀 거래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은 하고 싶은데 자금은 있는데 급등주는 좀 무서워. 그래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좀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한 달 넘게 이 86년도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뭐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 순서를 업종 순환매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주사 그다음에 뭐가 갔어요? 증권이 갔어요 라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히든 종목이 뭐였냐면은 이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 계속 9점씩 올라가잖아요. 여기 박스 돌파한다고 했던 게 벌써 8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간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죠. 거기에 증권주 갈 거니까 대장은 키움증권이잖아요. 하잖아요. 지지 만들고 이런 거.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지주사들 세죠. SK는 제가 더 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어때요? 증권주 다 갔죠. 이제 3차 개정안 관련주들 엄청 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사셔도 돼요. 이렇게 듣고 이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이런 거 사가세요. 차라리 페노션 같은 거. 이런 거 해운주 이런 거 사가세요. 모아가세요. 전략이 없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저한테. 저는 이 페노션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얘가 눌림목이 나오면은 이제 매수를 해갈 거예요. 급등한 거 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막 바닥에서 탈피하는 종목 있잖아요. 이제 막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 사가도 좋다.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월봉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좀 집중해 주세요. 다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페노션 보면은 얘는 어때요?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온 차트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반등이 없던 차트. 최근 이렇게 가서 엄청 포텐이 나온 게 뭐냐면은 HJ중공업. 반등이 한 번도 없다가 막 올라온 종목도 있죠. 2,000원에서 34,000원이니까 10배 간 거죠. 템버거 나온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전력주에서는 대한전선. 얘도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보세요. 고점 찍고 반등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초과대 낙폭과대주들도 머리를 올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이. 대한전선은 8,000원에서 34,000원. 얘는 더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HJ중공업 10배가 뭡니까? 더 갔잖아요. 얘도 더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막 바닥권에서 산다고 하면 해노션. 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박스 돌파도 안 나온 거예요. 얘도 20년 동안 과대낙폭 중에 하나죠. 특히 저평가 종목으로도 뭐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해두시면 돼요. 저는 뭐 히든 종목 이런 거 없이 그냥 공개합니다. 공개.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은 저한테 그냥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하는 거를 그대로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러한 방식의 종목들을 채널에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비공유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내용이 제가 담아드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 좀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에.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뭐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일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